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 보면요. 잠 못 드는 영끌 비투, 빚만 갚는 인생 막막, 빚 폭탄을 안고 사는 영끌 2030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영끌 비투에서 집 사고 주식 산다고 다 그렇게 무슨 트렌드처럼 보도해놓고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2030까지 영끌 비투로 빚 갚는 인생이 막막해지면서 1분기 가계대출 전가액의 절반이 2030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8월 달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여기에 또 집값이 이제 거의 꼭대기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래도 오르면 다행인데 오르지 않고 내리게 되면 이제 폭탄이 터질 거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연봉을 7천만 원을 받는 한 부부가요. 집이 치솟으니까 집값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이 빚 갚는 게 막막하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35세 이지선 씨 부부는요. 대출 한도를 엄청나게 채워서 5억을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큰 돈을 빌려서 눈물이 났는데 생활이 빠듯하지만 오른 집값을 보면 그래도 다행인가 싶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이자의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무서워서 대출을 있는 대로 긁어가 샀는데 자기가 이번에도 안 사면 이런 집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벼락 거지가 되기 싫어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집주인이 내 집을 사지 하니까 안 샀던 사람이 2년 뒤 결국 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집값이 50% 이상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해서 전세를 한 번 더 살았는데 4억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던 집을 못 사고 결국 분양가 6,100만 원에 새 집을 샀는데 중도금을 낼 때마다 이자 부담이 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전셋집 팽수 줄이고 아들 교육비 용돈 줄이지 않는 게 아무도 없고 가족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도 불안한 게 입주 시점이 2년 뒤인데 2년 뒤에 오르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으면 폭탄이 터지고 평생 집값 빚 갚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금리 오른다는데 더 줄일 용돈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 30대가 가계대출 전가액에서 차지한 게 올 1분기에 50.8%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34%도 안 됐다는 거예요. 서울신문에서 22명의 2030을 만나서 들어보니 일해서 번 돈의 3분의 1이 빚 갚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37살짜리 한 사람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회사대출 해가지고 4억 4천만 원 빚을 져서 매달 원금 이자만 245만 원을 갚는데 둘이 합쳐서 한 달 벌이가 37이니 600만 원인데 소득의 41%가 빚을 갚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00만 원 벌어서 315만 원 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과금 내고 뭐 내고 어쩌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서 지출이 적은 편이라 버티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방법이 없다. 치과에 갔는데 그것도 걱정이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부부 중에 4, 5억 받은 사람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고정적인 돈 나가는 거, 또 은행에 원리금 갚고 나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몇십만 원, 돈백만 원밖에 없고 경조사나 병원비 등은 감당도 못한다는 거예요. 집값 오른다고 겁도 없이 4, 5억 이렇게 빚을 낸 사람이 이제 둘이 벌다가 한 명이 애 키운다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명이 벌게 되고 또 애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거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1% 올라도 매달 22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2030 저런 사람들이요. 결혼했다라는 것만도 특혜지요.
그런데 이제 월세 전셋집에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부부가 둘이 직장을 다닐 건데 주변에서 부추길 겁니다. 처갓집, 시갓집에서 집 안 사나 할 거고 그러면 빚을 엄청 내서 사보자. 근데 그 사람들 둘이 합쳐서 대부분이 버는 돈이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요 수준일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이대를 감안하면. 자, 그래도 딴 젊은 애들보다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5억 빌려서 원리금을 한 270, 80만 원, 300만 원 이상씩 내고 나면 저 사람의 삶에 저 빚이 청산될 때까지는 인생이 좀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그 집 팔고 또 어디 가겠습니까? 전체 집값이 같이 올랐을 텐데 집값이 내려가면 지옥이고 집값이 올라가도 그 집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돈 조금 벌었다 하고 싶어도 자기들은 그럼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집을 2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오른 게 행운이지만 집이 한 채인 사람한테는 집값이 올라도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흐르고 여윳돈이 생겼을 때 팔고 어쩌고를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의 문제지 집값이 오른 것이 집 한 채 달랑 있고 더 살 수 없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집 살 수 있는 사람. 계속 집을 옮겨 다니면서 팔고 사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재산을 키워나가고 그 속에서 나중에 이제 재산이 수십억 되는 거 아니냐. 이 성장 시대에 살아온 50대, 60대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50대, 60대 때는 세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하고는 달라서 그게 가능했지만은 이제 지금 시대는 부동산 세금도 많이 올랐고 한마디로 대출도 쉽지 않고 또 직장도 평생 직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의 어려울 거라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집값에서의 해방 이 부분이요. 국가적 아파트, 원가, 건설, 판매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집 한 채 있다 해도 자식들한테 집 한 채 사줄 형편이 안 되면요. 자식들이 똑같은 입장을 겪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민의 자녀들은 다 겪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다 투기에 몰두하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요즘 영끌족의 눈물이라고 언론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부쩍 심해지고 있어요. 자기 돈 절반쯤 갖고 나머지 그냥 은행에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 사람 아니면 갭 투자로 자기 돈 조금 내고 은행에 대출 받고 전세 받아서 그렇게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집값은 떨어지지. 이자는 2배로 올라가지. 급매물은 안 팔리지. 집은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4억 주택담보 대출 받은 사람 이자가 월 110에서 월 200만 원이 됐어요. 집 넣은 지 석 달 동안 입질도 없고 찾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올해 아파트 거래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지난 11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아파트가 거래된 게 155건에 불과하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4.3억 그러니까 4억 3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월 상한이 266만 원 184에서 266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6연속 금리 인상에 영끌족들이 완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이자 부담이 15개월간에 36조가 늘어났다. 자,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출로 버틴 기업들도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가 멸종이 되어버렸다. 부동산 시장 내년이 더 최악이다. 내년이 더 최악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로 들어가야 그때사 좀 나올 건데 어쨌든 2024년까지는 끝이 안 보인다. 현재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 추이를 보면 작년 1월 달에 5,760건인데 올해 1월 달에 1,092건, 그래서 10월 달에 536건, 올해 1월 달에 155건입니다. 자, 전국의 매매 가격이 또 최대 낙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강남 아파트 갭 투자한 30대가 2억 손해보고 되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1년 새 실거래가가 10% 넘게 하락해서
서울 집값이 코로나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하락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계속 이 급매로 손절해서 손해보고 팔아넘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급매도 안 팔리고 있고, 일단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브로커들도 내년까지는 안 팔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게 어떻게 넘길지 암울해지죠.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도 변두리 거도 10억을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10억 이하로 다 전부 줄줄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11억, 12억까지 올라갔던 변두리의 아파트들이 1년 새 한 3, 4억씩 떨어져서 현재 한 8억, 9억 정도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급속히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벼락 거지 면안을 넣다가 이자 폭탄 맞아서 완전히 그냥 주택담보금리가 곧 9%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눈등이고 금리 인상되지, 집값 자체는 하락되지, 거래 절벽이 생기지.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갭 투자하려고 전세 끌어들여서 한 사람은 전세 가격 하락에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 돈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아가 몇천만 원, 1, 2억씩 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산다고 대출받은 돈에 전세금의 나머지에게 대출 이자는 올랐지요.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내려간 만큼의 돈을 전세금은 어디다 좀 썼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또 줘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 내려간 만큼의 대출받은 돈의 이자, 그것도 세지죠. 그것까지 내고 있고 집값 자체는 또 끝없이 하락하고 완전히 그냥 망한 거죠. 그래서 영끌족이 이제 버티는데 한계가 와서 못 버티고 급매물이 급속히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금리가 더 올라갈 건데 그 전에 한국이 부동산이 무더기로 시중에 놓을 거다.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에서 겁도 없이 빚내서 샀다가 자기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하니까 집은 안 팔리고 자기 소득에서 은행에 집값 대출 이자 내버리고 나니까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은행 이자를 못 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은행이 그 집을 경매 처분하겠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빚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집이 한 달 새 38%가 급증을 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은행 같은 채권자가 경매에 넘기면서 발생했는데 어제 전국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임의 경매 신청이 2648건인데 지난 11월 달에 비해서 37.6%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도 넘겨도 살라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돼 버리고 낙찰돼도 낙찰률이 지금 17.8% 역대 최저 수준이고 그 낙찰가도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볼 때 이 집이 이제 무더기로 시중에 경매 처분될 겁니다. 아마 이 하우스 푸어보다 영끌 푸어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들려요. 과거에 노무현 때 말판에 집 산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로 몰려서 시끄러웠는데 그때보다 지금 사정이 더 심각하다.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형편이 되어서 살 수 있을 때 사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얼마나 언론들이요. 한 직장에 다니는 친구 2명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전세를 살고 한 사람은 집을 샀는데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하늘까지 올랐고 전세 산 사람은 그야말로 전세금 폭동에 시달린다고 보도한 게 작년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전세는 급락하고 있고 집을 산 자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집 안 사고 전세로 버텼던 사람이 잘했지요. 집값이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면 되죠. 모두가 부추긴 거예요. 집 사라고요. 이 사회의 언론, TV, 방송, 신문,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전부 집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산 사람들은 죽게 됐어요. 집 안 사고 전세 산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 저보고 부동산값 내려간다 해놓고 올라가고 있다 하면서 비웃었던 그 다음은 요즘 뭐예요? 그 다음은 아직도 부동산 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투기 수요로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대세인 것처럼 몰아가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의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되고요. 솔직히 그런 데 속여서 집 산 사람들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동안에 영끌 하던 애들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럭저럭 이렇게 버텨오던 영끌 B2해서 집 산 사람들이 내년에 아마 금매 대란, 경매 넘어가고 난리가 날 거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정한 수준의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라는 것이고, 또 내년에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지금보다 내려가도 조금 내려가는 수준이 될 거다. 그 속에서 경기 침체로 이제 건설 시장이나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노란 땅도 파산 직전이고 지방 부동산은 이미 초토화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영끌족이 내년을 넘기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정이 오늘 보면 강남역 상가가 반값에도 안 팔리고 있다. 첫삼 못 드는 오피스텔 건설 현장이 절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알짜배기 땅들이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 지으려다가 줄줄이 공매로 넘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싼 아파트가 올해 수도권에서 집 산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이 20년 된 거를 샀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한때 집을 산 사람들은 벼락부자,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벼락거지, 전세 살고 집 사는 걸 안 했던 사람들은 벼락거지 됐다고 조롱을 받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집을 사서 자산 집값이 올란 사람과 집을 사지 않아서 전세로 살다가 곤란해진 그런 30대, 40대를 갖다가 대비시켜서 기사들도 많이 내보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빚 없는 전세 세입자들은 1년 새 자산 평균이 4,351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영끌에서 샀던 사람들은 완전 개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자산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부채가 없는 부채 미보유한 전세 계층이고, 그래서 부채를 보유한 자가 계층은 지금 자산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족이 완전 폭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채 없이 전세로 입주한, 그러니까 월세도 안 되고 전세로 입주한 사람이 자산을 가장 많이 늘렸다. 1년 사이에 평균 4,351만 원을 늘렸다. 그런데 부채를 가지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들은 반대로 4천만 원 이상 줄었다. 그래서 전세 살던 사람과 부채 내어서 집 산 사람 사이는 8천만 원 정도 데미지가 영끌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집 안 산 사람이 벼락거지가 됐댔는데 이제 벼락거지가 다시 벼락부자가 됐어요. 고금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영끌족이 지금 폭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세 통계가 수록된 국가통계 포털에 입주 형태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 미보유 전세 계층은 지난해 같은 시점 비교 4,351만 원이 늘었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순자산도 같은 규모로 늘었다는 거예요. 부채 보유 여부 및 입주 형태별 계층 중에서 부채 없는 전세 계층이 자산,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채 보유 자기 집이 있는 계층이 작년 대비 4,049만 원이 감소해서 부채는 오히려 256만 원이 늘었고 순자산은 이 256만 원까지 늘으면 4,305만 원이 감소해서 계층을 통틀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고금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인데 집집마다 평균 실물 자산은 4억 140만 원이고 자 5.9%가 감소했어요. 집값 하락만큼 감소했겠죠. 부동산 등 거주주택은 1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은 지금 타격이 컸다는 거예요. 부채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자가와 전세 명함이 갈렸는데 부채가 있고 없고 빼고 자기 집 계층은 집값이 내려가서 자산이 3,878만 원 감소했는데 전세 계층은 1,917만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순자산으로 따져도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3,862만 원이 줄었고 전세는 1,313만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계층과 전세 계층의 자산 격차가 작년 2억 4,301만 원에서 올해 1억 8,505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고 집 샀던 사람들이 지금 박살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한때 정점에 대비해가지고 20%좀 빠졌을 건데 평균적으로 서울시에 앞으로도 30% 이상 더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입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구 없는 영골족 주담대 연체율이 20대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20대가 주담대 연체율이 0.39%,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0.15% 상승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20대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집을 샀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